안녕하세요. 아이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발달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발달 지원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선은 발달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발달 지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발달이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발달 지원의 진단을 좀 받으려고 하면 보통 이제 5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상보다 좀 많이 느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발달 지원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지연하고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제가 발달 지연은 말 그대로 발달이 좀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 좀 아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을 차츰차츰 좀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좀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느리네, 늦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퀘션 마크를 보통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찍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라고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뭐 뇌병변도 있고요, 지적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언어 장애도 있고 자폐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발달 지원하고 이렇게 발달 장애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이라고 하면 보통 발달 영역은 언어 영역이 있고요, 인지 영역이 있고, 사회성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영역이 있어요. 근데 신체 영역은 이제 대근육하고 이제 소근육으로 좀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뭐 발달 지연이라고 한다면 어느 영역에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영역이 좀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인지 그런 걸 알아야 뭐 상담이 됐든 어떤 치료가 됐든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이제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좀 우리한테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발달 지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 경증인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자폐인가 아닌가 약간 애매모호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발달 지연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가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약간 자폐 경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그 자폐 스펙트럼에 좀 속하는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려면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좀 하기를 좀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나중에 어떤 진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으로 이제 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대학병원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병원에서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판정 받거나 그런 것도 다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병원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발달 지연하고 자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폐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하고 언어 영역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적절하게 수준의 그 나이의 또래에 맞게끔 언어 발달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언어 기능들이 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눈 마주침이 우리 아이 잘 됐었는데, 영유아 때는 잘 됐었는데 점점 눈 마주침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폐인지 정말 발달 지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발달 지연은 태양하지는 않아요.
단지 느릴 뿐이지 그 나이에 비해서 발달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다면 발달 지원 같은 경우 이렇게 사선이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발달 자폐 같은 경우 장애로 인해서 어떤 자폐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이 더 아래로 좀 수평에 좀 가까운 선으로 좀 이렇게 발달 과정을 겪거나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통 저희 같은 센터 많이 오죠. 상담센터 많이 오는데 정서 같은 경우에는 미술하고 놀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로 오기는 하지만 만약에 발달 지연이라고 온다고 한다면 놀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움직여서 하는 대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뭐를 만들거나 어떤 그리기를 그리거나 그래서 소근육을 좀 발달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미술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어떤 상담사하고 1대1로 아이 수준에 맞게끔 어떤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성 발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 능력이나 언어 같은 경우 놀이를 만약에 하면 뭐 마트에서 계산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보드게임에서도 계산 놀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인지나 언어 능력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치료를 만약에 발달 지원 아이들이 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가 발달 수준 자체가 좀 느린 것 뿐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아이 발달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단어하고 뜻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단어하고 이미지하고 매칭을 시키는 어떤 활동을 좀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어떤 부분을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거 뜻을 잘 모르면 여러 가지 것들하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 우선은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발달 지연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발달 지연인지 그리고 그런 아이일수록 기질하고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기질하고 성향 자체가 느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느리고 불안이 좀 많아서 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학습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는 게 무서워. 이게 자꾸 뒤로 점점 뒤로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기질하고 성향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의 발달이 느리다고 하면 어느 영역에서 느린 건지 사회성이 느린 건지 아니면 언어 영역에서 느린 건지 아니면 인지 영역인지 사회성 영역인지 어느 영역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보다 뭐 한두 살 어린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끔 해서 아이의 사회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좀 잘 지내요. 그러면은 좀 소그룹으로 좀 엄마들끼리 조금 친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아이하고 아이끼리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소근육이 좀 발달이 좀 더디다 하면은 이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은 보통 미술 영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들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근육을 좀 저기 한다 그러면 아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으로 좀 놀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뭐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몸으로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아니면 뭐 수영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이하고 좀 아이가 좀 해 나가면서 어떤 대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지나 언어 능력이 느리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수다쟁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수다를 떠냐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엄마가 아이하고 얘기가 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 뭐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던가 뭐 우리 나하고 내 마음을 좀 터널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 아이를 항상 데리고 가서 엄마가 좀 수다 떠는 모습을 좀 많이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구나 저런 상황이 저렇구나라는 걸 알면서 아이가 언어랑 인지 영역이 좀 발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간단하게 발달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폐 경증하고 발달 지원하고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도 조금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같은 센터에 왔을 때도 전문가가 봤을 때 얘가 발달 지원인지 아니면 얘가 약간 좀 자폐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섣불리 부모님들한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정말 짧으면 한 달 아니면 길면 3개월 아이를 좀 관찰하다가 아이가 정말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기관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자폐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자폐 경증은 정말 어머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면 1년 안에 일반 아이하고 동일한 그 발달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머님들이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맞는 케어가 어떤 건지 좀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 다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